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반드시 만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쏘기 중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말쏘기 중권리가 뭐지? 말쏘된다는 건 없어지는 건가? 그럼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앞에 있는 권리는 남고 뒤에 있는 권리는 사라진다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찾지?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쏘기 중 원리는 어렵게 외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은 말쏘기 중 원리를 아주 쉽게 낙찰자가 인수할 위험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문장은 이것입니다. 말쏘기 중 권리는 외우는 용어가 아니라 낙찰 후 위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먼저 말쏘기 중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쏘기 중 권리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경매에서 어떤 권리는 낙찰 후 사라지고 어떤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쏘기 중 권리라고 합니다. 즉, 말쏘기 중 권리는 등기부등본에서 권리들을 볼 때 어디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모든 권리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되지만 어떤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말소되고 무엇이 인수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쏘기 중 권리가 등장합니다. 말쏘기 중 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말쏘기 중 원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은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가처분, 가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처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먼저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쏘기 중 원리는 권리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왜 초보자는 이 개념을 헷갈려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쏘, 기준, 권리. 이 세 단어가 합쳐져 있으니 처음 들으면 법률 용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쏘는 쉽게 말해 등기부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앞뒤를 나누는 선입니다. 권리는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말쏘기 중 권리는 등기부의 권리들 중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을지를 나누는 기준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헷갈리는 이유는 말쏘기 중 권리라는 말을 배울 때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소된다는 건 없어지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 낙찰받으면 다 깨끗해지는 것 아닌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법원이 매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팔고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어떤 권리는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낙찰가보다 중요한 것은 낙찰 후 내가 인수해야 할 위험이 있는가입니다. 말쏘기 중 원리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헷갈리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을 시간 순서대로 읽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권리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 임차권 등기 등 처음 보면 이름도 어렵고 순서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권리 분석에서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권리가 먼저 설정되었는지, 어떤 권리가 나중에 들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말쏘기 중 원리는 보통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담보권이나 압류 등을 찾아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말소되는지, 기준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빨간 기준선을 하나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선 뒤에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라질 수 있고 기준선 앞에 있는 권리는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초보자 이해를 위한 큰 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권리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반드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헷갈리는 이유는 말소 기준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는 등기부 등본만 보면 권리 분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부가 아니라 전입신고와 점유, 그리고 말소 기준 원리와의 선후관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말소 기준 원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 기준 원리보다 늦다면 그 임차인은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원리는 등기부만 보는 개념이 아니라 임차인 분석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초보자들이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있고 현황 조사서에는 임차인이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대항력 여부가 적혀 있고 배당 요구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정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그 다음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앞서는지 뒤지는지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순서로 보면 복잡한 권리 분석도 훨씬 정리됩니다. 다섯 번째로 헷갈리는 이유는 초보자가 말소 기준 권리를 정답 하나처럼 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식 열정등기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단순히 이름만 외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리가 언제 설정되었는지, 그 권리를 기준으로 뒤의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위험이 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는 암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문제입니다. 경매는 낮은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관계와 배당 구조를 읽고 낙찰 후 내가 책임져야 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공부의 첫 번째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용어가 어렵습니다. 둘째, 말소와 인수 개념이 함께 나옵니다. 셋째, 등기부의 시간 순서를 봐야 합니다. 넷째, 임차인의 대항력과 연결됩니다. 다섯째,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할 위험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을 찾고 나서 그 앞뒤의 권리와 임차인을 비교하는 것이 권리 분석의 시작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읽고 증거와 순서로 판단하는 공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경매 주제나 헷갈리는 권리 분석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